안녕하세요. 2월 2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지금 미국의 경기 지표가 조금 있으면 발표될 예정이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실적 발표가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관망세가 커지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혼조로 장이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관세 관련해서는 이번에 트럼프랑 프랑스의 마크롱이 같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했을 때 우크라이나 관련 이야기도 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한테 미국 주변에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 관련된 관세 이야기도 기자가 질문해서 말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했을 때 정확히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이게 진짜 시행이 될 것이냐, 또 유예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안 봐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기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 근데 추가적으로 또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와서 인플레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개 지표 중에 두 개가 부담인 상황에서 조금 있으면 개인 소비 지출, 마지막 연준이 원하는 지표도 곧 나오게 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28일. 근데 이것마저도 물가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지금 인플레이션 확실하게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요거 잡기 전까지는 고금리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말 분명히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물가는 계속 안 꺾이는 상황에 경기까지 안 좋아지게 된다면은 스태그플레이션, 이에 대한 부분도 나오게 되고, 이건 정말 최악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증시가 한번 무너지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중간에 트럼프가 철저하게 컨트롤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부담이 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도 눈 앞까지 와 있는 상황인데 26일 발표할 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반도체 기업 전체적으로 조정이 왜 나오고 있냐면, AI 쪽에 대한 투자는 계속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근데 AI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잖아요. 반도체 칩도 있을 거면 여기에 이제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에 대한 투자도 있을 거고, 근데 칩 구매가 조금 줄어들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회사들 입장에서는 결국 우리 제품에 대한 예상 판매치가 줄어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낮아진다, 이게 좋게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련된 뉴스도 이따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나왔다 보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좀 조정이 봐야지게 되었다, 여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런 부분이 보여지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서 뉴욕 증시의 핵심 이슈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영향을 받은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선물거래소, 여기에서 금리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6월까지 금리를 인하할 확률은 어제 64였는데 조금 떨어져서 62.9%, 그래도 가반 이상 유지하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한 번 더 금리 인하할 확률도 과반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갖고, 이대로 간다면 일단 2회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될 수 있겠구나 정도로는 생각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물가가 안 꺾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금리 인상도 나올 수 있어갖고 이거는 정말 안 나왔으면 좋은 최악이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만큼은 제발 피해가길이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 대해서도 이거는 좀,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외에도 우리가 보면 좋을만한 뉴스가 어떤 게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지금 미국의 이민 정책 때문에 좀 저렴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공백이 생기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돈을 좀 더 써서라도 사람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률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높아지게 되겠죠.
이 물가에 부담된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조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위축세가 되게 커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트럼프 이를 잡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 트럼프의 목표는 무엇이다? 에너지 자체의 가격을 떨궈가지고 이를 통해서 전체적인 물가의 안정세를 노리려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했을 때 지금 트럼프는 두 군데를 타겟으로 계속 당근과 채찍을 휘두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다? 미국 내부의 기업들과 사우디 및 오펙. 그런데 지금 어떻게든 이 원유 가격을 지키려고 하는 사우디와 오펙의 스탠스를 생각을 하면은 암만 당근을 많이 흔든다라고 하더라도 파격적인 게 아니라면 그들이 따라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어떤 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란 제재. 그러니까 이란 쪽의 점유율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 나머지 너희가 먹어 약간 이런 개념으로 지금 당근을 흔들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란이 만든 원유를 버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어디론가는 팔리게 될 것이고 그럼 시장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증가를 하게 된다면은 유가의 가격은 안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는 목표 가격 4에서 50불 밴드 요게 만들어지게 된다면 야 이거 전체적으로 인플레 좀 안정이 될 수 있겠네. 요거는 기대 한번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구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내용은 여기에서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데이터 센터 임대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반도체가 필요 없다.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투자는 계속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이외에 인력부터 시작해서 뭐 원전이나 이런 쪽에 대한 투자는 더욱더 많이 키우든가 이어간다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도체 이외의 것들에 지금은 집중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 돈 버는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기업들 뒤처질까봐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매력 때문에 더욱더 이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게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걸 봤다면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성과를 내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무언가가 나오는 이런 기업들 위주로 한번 봐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목표는 좀 낮아졌다라고 하더라도 첨단 반도체는 지금 계속해서 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범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 때문에 가격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첨단 반도체는 괜찮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이런 쪽으로 되게 잘하잖아요. 그래서 소재 부품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쪽은 앞으로도 그냥 뭐 그렇게까지 최악까지 생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테슬라가 첨단 주행 보조 FSD 소프트웨어 곧 출시한다라고 해서 잘 주행 쪽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도 또 한번 반응이 올 수 있다라는 건 예상을 해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 군축에 한미 방산주가 털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유럽 쪽은 오히려 올라간다는 소식이 많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방산의 특징이 뭐다?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는 거는 이 동아시아 쪽, 동남아시아 이런 쪽이랑 이 유럽 같은 경우에도 폴란드, 그다음 루마니아 이런 쪽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 일시적일 수 있지 않나? 미국 쪽에서 괜찮은 실적을 내게 된다면은 요거는 큰 부담 없이 앞으로도 꾸준하게 중동까지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가지고 관세부터 해가지고 어떻게든 자국 생산을 늘리려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글로벌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게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얘기가 들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중국의 해운사까지 같이 때려주다 보니까 우리 기업이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온단 말이죠. 그러면 해운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더 큰 호재로 작용을 한다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기대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위탁 공장 있잖아요. 이거를 미국 쪽에 인수를 한 기업이 SK도 있고 롯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뿐만 아니라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미국 공장이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에 수혜를 받는 쪽이 꽤 많을 수도 있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하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푸드 지금 잘 나간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더욱 괜찮을 것이다라는 얘기 있고요. 하나형 해제 관련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가지고 엔터부터해서 게임 쪽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집중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내용이 길긴 하지만 알차게 한번 채워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싶다. 공부의 개념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시고 그런 리포트 같은 거 올려드리는 거 마음에 든다면 따봉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 때문에 두산 조정을 받았죠. 근데 뭐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히 어떤 걸 좀 봐야 되는지 현재 위치에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부담이 되는 내용은 이거였죠.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작스럽게 데이터 센터 두 곳과의 임차 계약을 취소했다라고 합니다. 공급 과잉 아니냐. 벌써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서 이런 움직임이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 뒤이어서 나온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기자가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너희 올해 투자 줄일 거냐? 아니랍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다? 데이터 센터 임차는 줄이되 다른 곳에 대한 투자는 계속 한다는 거거든요. 그때 딱 떠올릴 수 있는 게 뭡니까? 인프라 시설 투자는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쪽에 대한 수요는 아직도 많이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수혜를 받겠습니까? 당연히 전력 발전 시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전력망들 막 여러 가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까지 싹 다 훨씬 더 투자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SMR은 대장이고 이제 시작이 되는 이러한 중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미래 일거리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예상하고 있는 그 정도의 수치 그건 그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대해선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이 성숙해지면 투자는 더욱더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부터 미국에 있는 주요 기업들이 AI를 이용해서 광고도 하고 고객도 끌어모으고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실적이 뚜렷하게 올라가는 게 보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세일즈포스 같은 데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그렇게 앞서가면 뒤에서 따라가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무서워서라도 투자를 늘리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뒤처져서 나오는 비용이 훨씬 더 크게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돈 좀 많이 쓰더라도 일단 발이라도 좀 잡으려고 계속 이제 움직이겠죠. 이런 것들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 그냥 편하게 봐도 되는 증거다? 이건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SMR 데이터 센터 이는 문제 없다라는 걸 첫 번째로 생각을 하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최근에 급등을 만든 뉴스는 또 뭐였다? 선박. 여기에 이제 SMR 넣는다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로 전 얼마 안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 핵잠수함부터 시작해서 핵항공모함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가 된 지 엄청 오래됐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컨테이너선으로 가는 것뿐이라니까요. 약간의 설계 변경? 그러면은 이것도 순식간 아니겠습니까? 아예 새로운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나와 있는 걸 이렇게 이동만 시키는 건데. 게다가 설계 난이도는 훨씬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SMR은 안정성도 훨씬 좋고 크기도 작습니다. 그러면은 이 난이도 자체가 많이 낮은데 효과는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이제 투자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럼 그것도 상용화되면 SMR 모듈은 어디에서 구매를 해갑니까? 당연히 이걸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글로벌적으로 중국 아니면 한국 그 이외에 거의 없어요. 그럼 우리 쪽에서 주문을 많이 해가겠죠. 지금 가뜩이나 미국이 중국 때리기 계속하고 선박 쪽 때리기를 굉장히 좀 강하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럼 완전 중국 걸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최대 수혜가 아니라 글로벌 최대 수혜가 이 상황에선 두산 에너빌리티가 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 떼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환경적이고 경제적이다라고 보여지게 되면은 훨씬 더 사람들은 많이 몰리게 될 것이고 중량이 증가하면은 뭐 공장 증설 얘기가 또 나오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외에도 뭐 가스터빈 쪽으로도 나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으니 요거 보시면 되고 원전이 커지면
수소 생태계도 같이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쪽도 발 하나 제대로 걸쳐놨잖아요. 예, 같이 커지면 되는 거고 이외에도 지금 뭐 풍력 발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해양 풍력 기준으로 한국 1등인데 한국 쪽에서 관련 소식이 나름 괜찮다 보니까 이것도 한번 지켜보면 되고 해서 뉴스는 문제될 거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조정이 나오는 순간 수급은 어떤지 이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분명히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매도가 좀 적지 않나요?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 매수했던 것들 아직도 많이 홀딩을 하고 있다? 여기에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도 매수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좀 적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기관 컴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거기가 이제 바닥이겠죠. 그래서 요거 딱 뜨는 순간 더 안 떨어지는 거 보여지겠구나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지라인 베스트는 11선 위에 있는 게 최고긴 한데 근데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21선 이탈 안 한다면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이탈하면 항상 21선 이탈할 때마다 많이 빠져서 여기를 마지노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과거 사례들을 많이 봤을 때 10일이든 20일이든 딛고 올라가면 볼린저 상단 언저리까지는 항상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이번에도 볼린저 상단까지 줄 때 한번 쭉 끌고 가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돌파를 못하면 보통 이렇게 힘 빠져갖고 조정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심. 대신에 여기 위에서 또 한번 자리 잡고 올라가게 된다면 상승, 상승. 많이 봐온 패턴이잖아요. 또 한번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매도 물량이 어디가 있나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번에 올라가면 딱히 이 위에는 매도에 대한 압박이라고 할 게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물린 사람이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수급 좋으면 금방 소화합니다. 그리고 방금 외국인 기관 봤을 때 지금 매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잖아요. 홀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쪽 갔을 때 매도 안 하면은 외국인 기관 위에서도 계속 매수하면은 더 가겠구나. 이번에 올라갔을 때는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자면 일단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뭐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SMR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원전 관련 사업 문제될 거 없다. 두 번째, 수급적으로는 좀 아쉽지만 매도가 적다 해서 컴백이 들어오게 되면은 빠르게 반전 기대할 수 있고 그랬을 때 지지라인은 11이 베스트긴 한데 마지노선 21선 보시고 볼린저 상단이 목표인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조정이지만 돌파하게 된다면 이거 최고의 순간이 올 수도 있다. 그때 수급까지 괜찮으면 여기에 물려있는 이들이 매도가 아니라 오히려 홀딩을 하면서 밀고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상 이상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그려보는 것도 하나의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좋을 부분들 제가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제 말씀드린 내용들이 향후 여러분들 방향을 잡아가는데 긍정적 영향 드리길 바라며 전 이만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그럼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